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피난구조 설비부터 해서 뒤에 남아있는 거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근데 지금 네 가지만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인명구조기구부터 해서 피난기구까지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는 이거 진짜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고 왼쪽에 있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에 갔을 때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방화복에 대한 게 아니고 복사열에 견딘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방열복에 대한 거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방열복에 대한 겁니다. 방열. 두 번째, 공기안전 매트란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 장비로 보조 마스크를 포함하는 걸 우리가 공기호흡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세 가지죠. 요건 맞는 거고 얘가 이제 잘못된 거죠. 방열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방화복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잘못됐다라는 걸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피난기구에 대한 것과 인명구조기구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난사다리가 뭐냐?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다. 완강기는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간이완강기는 자동으로 내려오지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구조대란 포지를 사용해서 자루 형태를 만드는데 내부로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다. 공기안전 매트는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고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를 주입한다. 다수인 피난장비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층으로 내려올 수 있다. 승강식 피난기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치에 경납하여 보관을 하는데 사다리 등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얘기하며 인명구조기구 종류 방열복과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와 방화복에 대한 정의까지 여러분들이 네 가지까지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피난기구 중 피난사다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난사다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하셨죠. 이게 사다리에 대한 정의가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건데 요것도 제가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용어의 정의에 있는 화재한 우리가 기술 기준이죠. 기술 기준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다리에 대한 것만 제가 따로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라는 곳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 용어의 정의니까. 그럼 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 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 자, 이거 종류 보십시오. 고정식. 고정식은 사다리를 그냥 한 곳에 고정해 두는 거고, 올림식은 내가 사다리를 아래에서 어디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 올려서 쓸 수 있는 거고, 내림식은 위에서 어디로 내려갈 때,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쓰는 사다리를 얘기합니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경납하여 보관하다가 사용하는, 그죠? 사용할 때 돌자라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는 내림식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정의와 이 정의가 지금 조금 다르죠. 그죠? 맞습니까? 돌자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술기준상의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제품검사 기술기준 쪽에서 용어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제품검사 기술기준 쪽에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는 그냥 기술기준상의 용어의 정의 위주로 보시면 돼. 이런 것들은 참고로 좀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 갔을 때 내림식 사다리는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다리를. 근데 이 사다리가 여러분들 벽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고자 하면 내가 발이 예를 들어 300이래. 너무 큰가요? 여러분들 300이면? 그래도 300 정도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발이 한 250 정도 되거든요.
키가 조그마니까 제가 발도 조그매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항상. 본인은 발이 저하고 똑같아요. 250. 와이프가 키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작은데, 저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그래서 발이 좀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발이 250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00짜리 발을 가진 사람이 밟고 내려가는데, 사다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밟는 부분이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죠? 이 밟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내려가야 되는 게 밟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그렸다. 뭐 상관없죠. 밟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발을 밟을 때 이게 300mm 되는 사람이다. 아니, 조금 이제 발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내려갈 때 이게 밟는 부분이 조금 어떨까요? 좁을 수 있죠. 이게 왜냐면 벽하고 딱 붙으면, 벽하고 딱 사다리가 붙어 있으면,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맞잖아, 여러분들. 공간이 딱 없다 보니까, 이 공간, 벽과 사다리와의 공간을 조금 띄워주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여기다가 돌자라는 걸 설치하는 거야, 돌자.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밟을 만한 발판에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를 좀 더 이제 여유있게 좀 만들어주는 거. 됐죠? 그래서 벽과의 공간을 좀 띄워주는 게 돌자예요, 돌자. 고정식 사다리는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다. 그래서 수납하는 식이 있고, 접어서 쓰는 방식이 있고, 신축식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신축식은 이제 늘려서 쓰는 건데, 제외가 아니고 다 포함입니다. 아셨죠? 수납식은 사용할 때 꺼내 쓰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밑에 가보면 접는 식도 있고, 신축식도 있고, 그쵸? 올림식, 내림식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사다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다리가 단독으로 나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자, 이거는 여러분 용어의 정의죠. 그냥 인명구조기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쭉 읽어보면 4번에 가보면 개인 호흡 방비의 보조 마스크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외가 아니고 뭐라고요? 포함이죠. 포함.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그죠?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완광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상 완광기와 간이 완광기 구성으로 적합한 것은, 그래서 조속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속도 조절기. 그리고 속도 조절기, 이게 조속기가 속도 조절기예요.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걸어 쓰는 거죠. 그래서 연결부라는 부분이 있고요. 후크. 그리고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라는 부분이 있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연결 금속구가 있대. 연결 금속구. 이 연결 금속구가 얘예요. 요거 후크. 그래서 연결부, 연결 금속구. 그죠? 요 연결부에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성품, 연결 금속구. 그리고 벨트, 후크 이런 애가 있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후크라는 게 결국 이 연결부, 연결 금속구 다 비슷한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완광기 구조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찾아라라고 하면은 2번에 갔을 때 로프, 금속구, 벨트. 그죠? 이런 애들이 있더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보면 하부 지지장치 이런 거 없죠. 봉은 없습니다. 따로. 이런 건 사다리에 달리는 거죠. 가로봉, 세로봉 이런 것들. 세로봉이나 가로봉은 다 사다리에 달리는 거지. 로프, 금속구, 벨트, 로프, 하부 지지장치 없다고요. 그죠? 하부지지장치 이런 것들도 다 사다리에 달리는 거야. 하부지지장치. 이게 왜냐면 여기 하부 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사람이 밟고 올라갔을 때 또는 위에서 내려올 때, 그죠? 밟았을 때 무게를 약간 지탱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 가보면 이 속도 조절기 연결부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연결 부분이 결국 후크예요. 아셨죠? 그게 또 똑같이 우리가 연결 금속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이제 구조니까. 완광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5번 피난구조 설비에서 유도 등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피난유도선에 대한 정의, 입체형에 대한 정의, 계단 통로 유도 등에 대한 정의. 4번에 가보면 이건 뭐야 여러분들? 2선식 배선이 아니고 몇 선식? 3선식.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선식 배선과 2선식 배선의 차이. 2선식은 그죠? 그리고 당연히 화재 시도 점등.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점등돼 있는 구조도. 근데 3선식은
평상시 소등이 돼 있다가 화재 시에만 점등되는 구조죠. 요즘은 이런 구조가 없다. 요즘은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몇 선식? 무조건 2선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도등이 뭔지, 피난구 유도등이 뭔지, 통로 유도등이 뭔지 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쭉쭉 들어가 있죠. 그럼 아래 갔을 때 유도등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고 이거 정의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얘네가 있다 그랬죠. 피난구, 그죠? 피난구 유도등이 있다. 유도등의 종류에 피난구 유도등이 있다. 그리고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객석 유도등이 있는 거죠. 피통객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통로 유도등의 종류에 복도, 거실, 계단이 있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유도등인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도등은. 아셨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설치 기준보다는 이런 거 잘 보시라 그랬죠. 유도 표지가 뭐냐? 유도 표지는 우리가 등을 표지로만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지를 얘기한다. 표지. 등이 아니고 표지. 피난 유도선이란 띠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시설을 얘기한다. 피난 유도선. 입체형은 표시면이 2면 이상 있는 거다. 3선식 배선은 평상시엔 유도등이 꺼져 있다가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있다가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 그러니까 화재 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평상시에는 충전만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충전이라는 건 이제 혹시나 이제 안쪽에 이제 축전지라는 걸 설치하면 그 축전지 안쪽에 계속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전류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일 이제 화재 시에 거기서 이제 문제 없이 뭐가 나올 수 있게? 불이 나올 수 있게.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객성 통로 부분의 길이가 28m래요. 그럼 28을 4로 나눠주는 거죠. 마이너스 1 했을 때 몇 개? 7개. 아이, 6개. 그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6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객성 유도 등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산정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6개. 그래서 28을 4로 나누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여기 6개의 객성 유도 등이 나온다. 이거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영어상용관인데 28m짜리 통로가 예를 들어 3개가 있대요. 여기 객석이고 여기가 통로인 거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럼 통로가 3개다. 근데 길이가 똑같이 28m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통로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3개 통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18 소화 활동 설비에 이제 재현 설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 설비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거실 재현이 있고 특별 피난 계단의 재현 설비, 그죠? 또는 부속실 재현 설비. 그래서 거실 재현 쪽에 갔을 때 이제 기계 재현이 있고 자연 재현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요거 기계 재현 방식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기계 재현 방식 쪽에 갔을 때 1종 기계 재현이 있고 2종 기계 재현이 있고 3종 기계 재현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급기와 배기가 이렇게 나눠지더라. 맞습니까? 그럼 급기 같은 경우는 기계, 배기도 기계. 요게 1종이다. 2종은 기계와 자연이다. 그죠? 3종은 자연이고 기계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여기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쪽을 급기, 연기가 나가는 쪽을 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기계로 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이 급기를 기계로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이 불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배기 개념을 많이 써요. 기계 쪽에서.
그래서 얘를 빼주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급기 쪽에 기계를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요거죠, 대부분. 몇 종이요? 3종 기계제요. 그래서 내가 연기만 기계적으로 빼주는 방식인 3종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걔 이름이 3종입니다. 3종.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보세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상부에만 배풍기를 설치할 때 기계를 여기만 설치한 거죠. 그래서 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화재 구역의 내압을 낮게 하고 압력을 낮게 하고 연기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걸 방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기 양이 많아지면 배풍량이 부족할 수 있다. 배풍량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빼는 양이 적어진다. 그럼 배영 구역이 크면 이게 배풍기가 계속 돌아야 되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종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아래 가보면 제가 1종에 대한 설명도 넣어놨죠. 그죠?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림도 보십시오. 급기와 배기를 기계로 지금 해주고 있죠. 이게 1종이에요. 그래서 화재실에 대해 기계 재현을 행하는 동시에 복도나 계단실을 통해서 급기도 같이 행한다. 배기와 급기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방식은 화재실로부터 누연을 방지하고 그래서 연기가 누설되는 걸 방지하고 계단 절실 등 중요한 피난로의 확보를 위해선 유효하지만 급기와 배연 등 모두 기계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치가 좀 복잡하고 풍량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대요. 2종 같은 경우는 이기자라고 해가지고 그림도 꼭 보세요라고 제가 해놓은 게 들어가고 여기는 빠지는 게 없죠. 그죠? 지금 기계가 없죠. 복도, 계단, 전실, 계단실 등 피난 통로로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신선한 공기를 송풍기로 급기하고 그 부분의 압력을 화재실보다 상대적으로 높여서 연기 침입을 방지한다. 근데 이게 과잉급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3종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이 3종입니다. 여기 배출만 달려있는 거.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됐죠? 두 번째,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부속실에 재현설비, 재현구역 선정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계단실, 부속실을 동시에 급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 급기하거나 또는 부속실만 급기하거나 맞습니까? 이게 재현설비에 갔을 때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승강기, 승강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 재현설비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현구역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게 좀 나왔었는데 재현경계로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인데 면적은 몇씩 구획해요? 1000씩 나눈다. 면적 기준이죠. 면적. 그리고 길이는 몇 메타? 60m씩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제형구역이라고 하면은 제어가 요구되는 제형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넓어져도 안 되고 너무 길어져도 안 되니까 1000제곱에 60m라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폭과 수직거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쭉쭉쭉쭉 계단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 계단으로 내가 피난을 하고자 할 때 그죠?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 쪽에. 그럼 여기에 이제 아크릴 판 같은 제형 경계벽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다 그랬죠. 그 제형 경계벽이 제형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제형 경계를 우리가 요 거리를 폭이라고 얘기하고 요 거리를 이름을 수직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수직거리. 그럼 이 폭이라는 건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바닥까지 거리가 아니고 요 하단까지 그래서 재현경계 하단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 하단까지 거리를 얘기한다. 수직 하단. 그리고 그 수직 하단으로부터 수직 하단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수직 하단. 하단으로부터 바닥까지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은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다. 그죠?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유입풍도. 유입풍도. 연기가 나가는 쪽을 배출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거실 재현 쪽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재현 쪽은 일단은 요 정도 정리해 가십시오. 하셨죠? 지금 우리가 정리하실 게 요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 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 이건 뭐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죠. 읽었을 때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송수구에서 방수구로 물이 나가는 거죠.
그치? 근데 연결 살수나 연소 방지는 송수구에서 물이 들어가면 얘는 헤드로 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소방관이 송수구로 물을 넣었을 때 그 물이 방수구로 나오냐 아니면 헤드로 나오냐, 그죠? 근데 이 헤드로 나왔을 때도 그 헤드가 설치가 된 곳이 지하층이나 지하가냐 또는 지하구냐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가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하상가라고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됐나요? 그럼 이랬을 때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일 때나 지하구일 때 달라지는 게, 얘는 연살이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에는 연방이라는 걸 설치하죠. 연소 방지 설비.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비 자체가 이름이 설치가 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그죠?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챕터 19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그럼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 소화수조 및 저수조라는 애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소화용수가 소화를 위한 물을 소방관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고, 맞나요? 자, 소화수조나 저수조는 내가 말 그대로 수조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수조. 그럼 왜 소화수조와 저수조를 나눠놨냐? 자, 소화수조는 수조인데 소화용으로만 쓸 수 있는 물을 따로 저장해 놓은 수조고, 저수조는 소방용뿐만이 아니고 일반용 물도 이 안에 같이 쓰면 우리가 저수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언제는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고 언제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고 언제는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하냐, 그런 개념이 또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야. 상수도를 설치하든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하든. 됐죠? 그래서 수도 배관을 끌어 쓰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이게 맞는 얘기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필요시가 아니고 항시죠. 항상 채워두는 거, 항시. 내가 그때 불이 났는데 그때 물 채우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항상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소화수조는 소화용수 전용 수조고, 저수조는 일반용과 같이 쓰는 거고, 채수구는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적결되는 흡입구. 그러니까 채수구가 뭐냐면,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소방차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을 뽑았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송수구처럼 생겨서 송수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채집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걔 이름을 채수구. 그리고 여기 채수구가 들어가는 구멍을 투입구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채수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고 여기 이제 흡입관이 있거든요. 이 흡입관이 들어가는 흡수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십시오. 설치 기준이다 보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구예요. 지하구. 기타 설비에 가보면, 자, 여기 뒤에는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 혹시 지하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그래서 방화벽이란 열, 연기 등의 확산에서 이건 견디는 벽이 아니야. 절대. 잠깐 이 정도 되는 거죠. 잠깐 막아주는 거, 방지 정도.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벽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방화벽. 자, 분기구는 이게 우리가 지하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전기선이나 통신선이나 또는 상하수도 배관이 들어가잖아요. 걔가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설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 가다가 틀림없이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하구가. 그러면 이게 전기선이 가다가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꺾이는 부분에 뭐를 설치한대요? 분기구라는 걸 설치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기하기 위해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반이란 설비 설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재 외압에 수납한 걸 얘기하고, 환기구란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다. 그래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라는 곳이 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애들. 작업구는 작업자가 출입하기 위해 만든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 및, 그죠? 여기가 보면 작업자, 출입구, 그죠? 또는 자재나 기계기구 들여올 때 케이블 접속부는 케이블이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구와 작업구 두 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아셨죠? 요거는 암기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지하구 안에 소화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소화기를 이런 애를 설치한대. A3, BOC.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군의 C급, 이 C급이죠.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상기기실 등등등등. 자, 이런 장소에 300제곱 미만인 장소에는 요런 애를 설치합니다. 가스, 분말, 고체, 캐비닛, 자동소화. 이게 다 자동소화 장치 종류 중에 4개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물분무등 있으면 설치 안 한대요. 그리고 또 제어반이 있다 또는 분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스, 분말, 고체. 여기는 캐비닛 설치 못하네요.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얘도 설치가 가능하대. 소공간용, 소화용구. 케이블 접속부에는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 여기 또 캐비넷이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소공간용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격증 쪽에서 요즘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이게 적응성 있는 거거든. 적응성 있는 거. 요 자동소화장치 적응성 있는 종류. 요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그냥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요런 거. 그죠? 어디에는 소공간용이 들어가고, 제어반, 분전반에는 들어가고, 케이블 접속부에는 또 들어가지 않고. 요런 C급에는 캐비넷형이 또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공통적으로. 근데 여기는 캐비넷형이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소공간형이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딱 3개. 그죠? 3개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제가 책에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공동주택 기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소화기 있고, 옥내소화전 있고, SP 있죠? 비상경보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속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자, 됐고요, 여러분들.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재난관리법 쪽이 나와요. 그죠? 재난관리법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기타 문제라고 해가지고 8, 9 해가지고 뒤에 또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다음 주에 한번 또 빠르게 요거 끝내면 전체적인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500제 정도 푼 거거든요. 500제 정도 풀었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아마 계산 문제 모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간단하게 좀 체크해드리면서 특강 형식으로 계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수업으로, 소방학개론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